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지난주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채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 분야의 현명한 투자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주변인들하고 구독자님들 또 커뮤니티 멤버들의 요청에 따라서 실제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려는 순서나 난이도 같은 게 영향을 받고 또 되게 고민되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중간 점검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유튜브에 증권형 토큰 증권 검색 결과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정 코인만 펌핑하는 영상뿐이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레이븐 코인에 대한 펌핑 영상밖에 거의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코인이 토큰 증권 관련된 거는 맞지만 심지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증권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코인이라고 보는데 그게 토큰 증권의 전체인 양 상당수의 영상들이 검색됐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코인 자체에 좋은 점도 많고 토큰 증권 분야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과도한 펌핑 영상으로 자칫 안 좋은 이미지만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제가 한번 짧은 지식으로 요 세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리를 해봤고요. 그게 시즌 1입니다. 내용들은 제목하고 다르게 좀 세분화해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차근차근 정주행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증권형 토큰 혹은 토큰 증권을 이해하는데 완전 기초가 될 만한 영상들인데 중급자들이 보시기 좋도록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즌2는 각 회사 혹은 이제 규정에 대한 분석들을 좀 심도 있게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한두 회사까지 가다가 진행이 더 안 됐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회사 선정부터 분석하고 또 제작 검증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길게는 분석만 한두 달 걸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선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의뢰가 들어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첫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물론 아주 조금씩은 다음 회사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분석 영상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느끼는 시장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깊은 회사 분석을 한다고 시간을 다 뺏기면은 증권형 토큰 업계에 있거나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없고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필요할 거라 판단을 해서 매주 국내 뉴스와 해외 뉴스를 나눠서 전달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었고 최근에 가장 많이 요청받은 내용이 완전 초보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시즌 1을 세분화해서 완전 초보를 위한 영상을 진행해 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사실 문제는 시간인데 초보다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전문가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뭐 코너 속의 코너 뭐 이런 식으로 토리니 상식 영상을 조금씩 푸는 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청을 많이 받은 게 투자 그 자체입니다. 토큰 증권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하고 INX 토큰 몇 개 있는데 더 사야 될지 고민이다 라는 요청이 뭐 SNS 단체방이나 DM으로도 또 오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자주 들는 질문이었어요. 요 질문들 먼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투자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고민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사지 말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확신이 없으면 단돈 10원도 쓰지 말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스터디한 내용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은 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확증 편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실제 나온 정보를 전달드리면 개인적인 검증을 통해서 제가 객관적인 답변을 드리는지 필터링을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INX에 나온 질문 중에서 락업 물량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상당히 내려간 상태인데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락업 물량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엄청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많이 회피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걸 많이 느끼고 또 어느 정도 개인적인 판단을 또 잘 하실 것 같은 분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꼭 스터디를 하시고 판단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긴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야 돼? 이게 너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물론 여기에 정확한 답변은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투자가 토큰 증권 분야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이렇게 답변 드렸었어요. 크립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 답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크립토의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크립토 산업 분야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죠? 어떤 방식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물론 비트, 이더, 리플 등등 완전 초창기 코인들을 보면 많이 올랐죠. 코인 개코 기준해서 리플이 1200, 200, 도지 8667배. 이거는 최저점, 최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최저, 최고. 이더가 11,842배. 엄청나죠. 그리고 BNB 17,619배. 비트코인은 사실 0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한대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토큰 증권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토큰 증권에서 비트코인 같은 토큰은 어떤 걸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이 뭐냐? 안타깝지만 그런 건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뭘 참고해야 될까요? 저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가 비트, 이더처럼 슈퍼스타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그 비트, 이더가 크립토 윈터에 휘청거리고 중국발 퍼드, 규제 강화, 미국 금리에 휘청휘청거릴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크립토 가격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돈을 버는 기업들 혹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바로 거래소입니다. 크립토 가격이 올라갔거나 내려갔다는 얘기는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그거는 거래소가 수수료를 벌었다는 거죠. 매우 안정적인데 심지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소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은 토큰 증권 분야 거래소부터 다 뒤졌습니다. 거래소에 투자 가능한 토큰 증권을 발행한 업체가 어딘지. 왜냐?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을 사야 그 거래소가 향후에 벌러들일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BNB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BNB 토큰으로 바이낸스의 수익을 만약에 배당받을 수 있었다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지금 BNB의 가격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단 증권이었겠죠. 같은 방식으로 거래소 부분을 찾아봤고요. 거래소 중에 자체 발행한 토큰이 있는 데를 좀 찾아봤어요. 거기가 메인 플레이어인지 그거부터 이제 따지면 거의 다 탈락되죠. 저는 여기서 한 3곳 혹은 2곳 정도가 제 기준을 충족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로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의 탑 티어 플레이어는 저는 INX, T0, 세큐리타이즈 막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세큐리타이즈는 자체 발행한 토큰이 없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2곳이 남습니다. 왜 메인 플레이어를 꼭 미국 거래소에서만 찾았냐? ADDX도 크고 한데 왜 그랬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전 세계 모든 주식의 합이 85.8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조 달러죠. 85조, 86조 정도 되는 거죠. 달러로. 근데 미국에 상장된 회사가 42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나라 하나가 전 세계 모든 주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금리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바로 그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토큰 증권 분야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규제 부분이 미국 SEC나 CFTC 등 이런 위원회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크립토로 넘어가 볼까요? 크립토 시장은 일단 비트가 가야 보통 다 가죠. 비트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은 그냥 다 요단강 건너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면 이런 타이밍에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한 번씩.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 대비해서 요단강 건너는 일도 많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저점을 잘 잡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알트나 잡코 같은 경우는 뭐 비트가 이 정도면 알트 잡코는 그냥 이렇다고 봐야죠. 그냥 뭐 저 세상 보내버리는 거,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런데 거래소는 어땠을까요? 거래소에 만약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크립토 시장 암흑기였던 18년도, 17년도 대비해서 코인베이스는 한 6.3배 정도 수익이 올랐어요. 그리고 쭉 볼까요? 19년도 조금 주춤했고요. 20년도 초반에 코로나가 이게 19년도부터 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중국에서 빵 터지면서 모든 뭐 주식, 뭐 부동산, 뭐 투자에 관련된 거는 다 나락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시장은 코인베이스 기준에서 거래 수수료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화 달러는 거래 수수료거든요. 25.6배 정도가 올랐어요. 지금 여기 이 단위가 조입니다. 이거는 그냥 달러고요. 이건 조원을 하는 건데 1.28조 원 정도를 코인베이스가 벌었다는 거죠. 그 다음 해는 완전 황금기가 도래하죠. 2021년 나락도 갔지만 황금기 갔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8.6배 정도 또 뛰었죠. 22년은 그의 한 절반 정도를 떨어졌습니다. 이거 11.05 대비하면 절반 정도로 내려갔죠. 근데 내려갔다, 줄어들었다 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1년도에는 11조나 벌어들였는데 22년도에는 뭐 마이너스로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5.5조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코인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사람들이 빠지냐 들어오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등은 있지만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입을 아주 잘 창출해 냈다는 거죠. 뭐 20년도에는 1.28조 정도 엄청난 폭락이 됐었는데 거래소는 고객이 돈을 벌어도 잃어도 상관없이 수수료를 잘 챙겨 갔었죠. 수수료를 표로 뺐는데 이거는 메이커 수수료, 테이커 수수료, 에버리지 매긴 거거든요. 상위권 있는 거래소만 뽑았고요. 그리고 이 티어라는 게 뭐냐면 거래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거래량이 사이즈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티어가 바뀌고 티어가 올라가면 수수료를 적게 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거래를 할 거면. 그래서 올라갈수록 좀 퍼센트가 내려가죠, 보통. 근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거의 초기 가장 작은 티어급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티어로 계산한 거라서 아까 여기서 나오는 숫자보다는 조금 덜 벌었을 거예요. 작은 티어로 계산한 거고 높은 티어에 있는 사람들도 거래를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저기 나온 숫자는 조금 적게 생각하시면 된다.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요. 메인이었던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갖고 FTX 같은 게 이제 자빠지니까 그 공백을 메우면서 잘 자리 잡은 거래소들은 수수료를 그냥 쭉쭉 빨아들였습니다. 많이 늘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데서 나오는 거랑 다른 데서 나오는 거랑 또 점유율 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트레이딩 볼륨은 이건 거의 맞고요. 이거는 주주들한테 보내주는 그 자료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맞고 퍼센트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든 바이낸스가 엄청나게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라는 거. 다시 이제 코인베이스를 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작았거든요. 압도적인 거래량도 만들지 못했는데 점점 메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막 이더리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고 항상 상위권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래량 높은 거래소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또 주목해야 될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완전 초창기에 생긴 원년 멤버들 누구냐? 비트스탬프랑 비트파이넥스입니다. 업계 최고 자리는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연도별로 보면 비트스탬프랑 비트파이낸스가 뒤치락하면서 제법 오랫동안 상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10위권 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있었죠. 보이시죠?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거 나쁘지 않았다. 원년 멤버로서 잘 자리만 잡았어도
초기에 고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지셔닝에 좋은 선택이다. 초기 진입하는 거, 시장에 좋은 진입을 해서 오랫동안 잘 먹고 살고 있죠. 그러면 이 토큰 증권 분야에서 누가 원년 멤버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누가 코인베이스만큼 시장을 잘 장악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두 회사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가 가능한 주식 혹은 토큰을 발행한 회사여야 되고요. 포지셔닝을 처음부터 잘한 회사들, 그리고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미국 베이스여야 한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두 회사를 뽑았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바이낸스의 BNB 같은 얘기를 하면은 너 바이낸스 BNB 있는데 바이낸스는 왜 빠져? 이러면은, 바이낸스는 일단은 증권형 토큰 거래소 아니고요. 그 사업 하려고 인수하다가 싱가포르 정부한테 저지당해서 나가게 됐죠. 그리고 요 BNB 증권 논란이나 이런 게 부각이 됐었고,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강하게 반엔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반엔을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SEC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클리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도 계속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바이낸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위권으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고, 또 기술력이 풍부한 회사들,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바로 이 두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자체 발행한 토큰이 있고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자체 발행한 토큰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할수록 배당금을 노릴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훌륭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요. 굳이 여기서 한 회사를 또 골라라 한다면 저는 아이넥스를 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